커리어 꿀팁 전달드리는 커리어스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업준비생 한 분께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저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드렸는데 질문이 나올 때 스페이스바로 잠깐 멈췄다가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대답을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원자님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되게 고생하셨을 텐데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날씨가 진짜 정말 더운 지금 7월 말 여름인데 이 시즌쯤에 막 한참 핫해지는 이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실제로 되게 일어나고 있는 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관련된 에너지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문제 내드릴게요. 네. 저희 클라이언트는 한국가스공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LNG를 판매하는 사업자고 LNG 외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LNG를 다루는 사업분만 한정해서 보는 걸로 해봅시다. 네. 그리고 제가 LNG에 관련해서 좀 생소하실 테니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LNG 에너지 사업의 흐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비즈니스가 있어요. 네. 각각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업스트림은 에너지원, LNG 자체를 채굴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버는 분야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네. 미드스트림은 가운데서 에너지를 트레이딩하거나 쇼핑하면서 이 중간에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분야는 에너지를 구매해서 저장소에 비축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한테 디스트리뷰팅 하면서 수익을 버는 분야예요.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는 이 미드스트림 분야에서 트레이딩과 다운스트림 분야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LNG는 100%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 5년간 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원자분이 속한 컨설팅 펌에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달라는 의뢰를 해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한번 해보실 건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편하게 질문 저한테 하시면 되고 네. 네,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의 2분가량의 되게 다른 문제들 대비 되게 정보가 많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봤는데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시고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지를 이제 주안점을 둬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 업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클라이언트사가 미들스트림에서 그러니까 shipping이랑 트레이딩이 있는데 트레이딩만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럼 차이점이 결국 국내 이 부분이 트레이딩만 하는 게 좀 안 그려져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국내로 들여온 걸 사서가 다른 데랑 뭐 바꾸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네네. 이제 해외에서 들여올 때 이 네. 트레이딩 아음을 통해서 이제 거의 들여오는 펑션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물량보다 조금 더 사와서 네. 이제 그 남는 여분을 일부는 외부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벌기도 해요. 네. 그게 트레이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각각 전 미들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의 고객이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미들스트림에서의 고객은 아마 좀 비슷한 업종의 뭐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다운스트림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 완전히 소비자 혹은 아니면 그냥 상업적 뭔가 컴퍼니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각각에서의 고객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드스트림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이 다운스트림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뭐 업체들한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고객들은 지금은 100% 한국에만 있고요. 네. 그리고 80% 이상이 발전소 고객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은 LNG를 사와서 네. LNG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돈을 벌겠죠. 네. 이게 저희 고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가정에서 LNG를 수입하지는 않고요. 네. 아주 뭐 포션이 낮기는 한데 대기업들이 자가 발전을 위해서 뭐 사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발전소 고객이라고 했을 때는 그 LNG 발전인 건가요? 가스 발전을 하는 고객들이겠죠, 대부분. 네.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 수익 악화가 지금 매출이나 비용 사이드 각각을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없으면 둘 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범위를 좀 좁혀드릴게요. 네. 우선은 매출이 하락되는 현상이 좀 두드러져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좀 저는
각각의 사업에서 좀 매출 비중들을 알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미들에서 그냥 트레이딩 하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내에서 고객군 뭔가 나눠지는 고객군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해주신 건 국가별 비중인데 국가별 비중이 유효하다면 그 MS 비중이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혹시 다른 국가별이 아니라 다른 뭐 비중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물어보시는 게 네. 그 저희 트레이딩 사업과 그 다운스트림 디스트리뷰팅 사업의 매출 비중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크게는 먼저 그 각각의 매출 비중을 보고 또 그 안에서 고객군들이 어떻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다운스트림 매출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그 미드스트림 내에서 고객 분포는 자세히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LNG 사업을 잘 몰라서 여쭤본 부분인데 저희가 이 다운스트림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독점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같이 저희 경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점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뭐 마켓쉐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점점 저희가 차지하는 마켓쉐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네. 네. 저희 MS가 줄어드는 거라면 저는 결국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까 좀 경쟁사에 대한 그런 자료도 있을까요? 어떤 컴퍼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경쟁사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정확히 드리면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MS가 축소되고 있다는 건 결국 저희 MS가 경쟁사에 옮겨가고 있다는 건데 한국가스공사 외에 경쟁사가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대부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이 가스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맞았는데 네. 직도입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네. 이제 본인들 이제 발전소에서 쓸 만큼의 LNG는 본인들 계열사가 사와서 판매를 하는 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의 마켓시어가 좀 줄어들고 있는 형상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생각에 일단 필요한 정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볼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굉장히 긴 클래리피케이션 이제 부분이 지났어요. 거의 5분을 하셨네요. 그러면 쭉 어떤 질문들을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했는지를 들어봤는데 이 파트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랑 정확히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근데 일단 도구님이 한번 내셨었으니까 네. 질문들을 받으면서 네. 이런 거는 좀 과했다 네. 이런 게 오히려 있을까요? 왜냐면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으니까 맞아요. 나중에 좀 프레임워크 단계에 가든지 네. 아니면 스스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었을까요? 뭐 사실 뭐 고객에 대한 막 엄청 상세한 분류를 물어본다던가 이런 거는 뒤쪽으로 넘겼어도 됐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개 보였는데 그거에 앞서서 총평을 좀 먼저 해보자면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번 이런 인터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정보가 많은 인터뷰였고 클래리피케이션이 끝났을 때 이거를 잘 정리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보는 것 같았던 면접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를 떠올리고 되게 정보가 많은 걸 줬었고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잘 골라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는 겁내지 않는 것 같아요. 쫄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계속하고 문제가 그려질 때까지 명확하게 하나하나 계속 던지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쯤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분위기였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문제가 합의될 때까지 물어보고 하는 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접 세팅이 저보다 뭔가 높으신 분이 앉아 있으니까 뭔가 좀 적당히 물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덜 물어보고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내가 맞춰야 되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를 맞춰야 불사이인지 합의를 안 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인터뷰는 여기였어 라고 시작하면 되게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분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봤던 게 저는 되게 좋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질문에도 사실 중요한 질문과 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사실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떠오르는 대로 사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예를 들면 뭐 LNG 사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큰 맥락 없이 갑자기 고객을 물어봤다가 그 다음에 뭐 사업의 비중을 물어봤다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들리긴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서 이제 다시 풀어보신다라고 하면 뭐가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일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질문을 하고 어디는 좀 넘겨도 되는 질문일지에 대한 자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좀 한정된 질문을 하셨으면 좀 더 와닿는 이제 파트였지 않을까. 덜 중요한 건 사실 뒤에서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전 전반적으로 모르는 산업에 대해서는 저 정도 질문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얻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는 네. 내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차라리 낫다. 네. 그래서 좀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다만 좀 더 추가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는 거는 질문에는 명확함과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회사 명이 필요하다든지 네.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나한테 줘야 될 데이터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 의도는 나중에 풀 때 써먹으려고 혹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면 상호간 이해하면서 문제를 온라인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분여 정도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종이에 뭘 적으셨어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보려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나라면 어떻게 풀겠다, 이분은 어떻게 풀겠다라고 접근했는지 비교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도출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 첫 번째 파트는 좀 아까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두 번째 파트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세 가지 단계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옵션을 리스트업을 해보고 두 번째로 이걸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본 후에 세 번째로 이거를 좀 점수를 매겨보면서 우선순위를 매긴 후에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의 분석은 일단 심플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황을 정리하자면 결국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탈하는 고객들이 생겼고 그 이 대기업들이 경쟁사처럼 저희 고객에서 그들 자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에 있어서 제가 리스트업을 한 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리스트업을 할 때 기준을 고객을 기준으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타겟하는 방법이 크게 나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 가지 파트로 그러니까 공공기관 그리고 그러니까 대기업, 그다음에 중견,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존 고객을 타겟하는 방법과 신규 고객을 타겟하는 방법이 각각 좀 효용이 달라질 것 같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그먼트를 하고 그 중에서 좀 구체적인 방법 측면에서는 좀 식을 생각을 해봤는데 매출의 식을 생각해보고 어떤 드라이버를 타겟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매출식은 좀 고객 수 곱하기 연간 이들의 사용량 곱하기 프라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저희가 조절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첫 번째로는 고객 수 그리고 프라이스 관점에서 좀 레버리지 해볼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좀 프라이스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약간 국영석 좀이다 보니까 국가랑 좀 조율을 해서 프라이스를 좀 높인다든지 혹은 지원금을 받는 식으로 프라이스를 높이는 방법도 저는 고객 수 측면만큼 충분히 유효할 것 같아서 이런 접근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소요 시간이라든지 혹은 매출 측면에서는 저의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제가 큰 구조상에서 혹시 좀 가감하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잘한 것 같은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이건 좀 아쉽다는 포인트 하나씩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잘한 것 같은 포인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보려고 하는 포인트들을 되게 길고 자세하게 구조를 짠 다음에 이거보다 잘한 거는 이분이 원인과 해결책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그 원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온라인이 된 것 같으니 해결책에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들리는 이유는 본인이 길게 이렇게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니 나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겠다라고 인터뷰를 약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길게 짠 거보다 어디에 강약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있게 보시는 게 저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그게 아쉬운 이유는 정확히 원인이 뭔지 저랑 사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해결책을 넘어가셔서 과연 저렇게 푸셨을 때 나오는 해결책이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랑 온라인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더 베스트 대답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뭐 원인과 해결책을 볼 건데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봐야 되고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니 그러니까 원인보다는 이제 해결책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원인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뭔가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동의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명료하게 간단히 설명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했던 점은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해결책을 어떻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좀 명료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네.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인터뷰어와 좀 온라인을 한 다음에 그중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더 딥다이브 하는 식으로 했으면 대화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되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제일 처음부터 원인과 해결책으로 나눠서 볼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원인보다는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은 그러세요. 그쵸. 대화가 한번 이루어지고 그쵸. 해결책은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1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대화 느낌이 있었겠네요. 결국은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네. 케이스라는 거는 상대방과 의견 일치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거는 대화 과정인 것 같다. 상대방과 온라인인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빠르게 좀 온라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기회를 갖고 거기서 합의를 이루고 다음 걸로 지나가는 그 정도를 더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렇게 구조에 대한 이제 본인의 딜리버리가 끝나면 상대방이 그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챌린지를 하게 돼요. 이분도 챌린지를 한 2개 정도 받으셨는데 어떤 챌린지가 나왔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뭐 하나만 골라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되게 넓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네. 일단 궁금한 게 2개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해결 방안에 집중하는 건 좋고요. 뭐 좋다고 칩시다. 네. 근데 프라이스를 높인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전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고객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프라이스를 높인다라는 게 우선 직관적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아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고객 이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거의 판단 기준은 먼저 저희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탈 가능성을 그들의 이탈 가능성을 각각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고객이 아까 세 가지 색을 했는데 이 중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가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저는 세그에서 이들의 이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이탈 가능성은 그들이 좀 이걸 풀리 운영할 만한 캐파가 있으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넘어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국가적 공공기업이나 혹은 중견 중소는 저희 지금 거의 유일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대기업들 이들의 수주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저는 캐파는 아직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지금 대기업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얘들을 그래도 최대한 잡으려면 가격 변동을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그러니까 챌린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면 대기업이 어디까지 캐파를 그들이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캐파를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이 한 100을 필요한데 걔네가 아무리 늘려도 한 3, 40까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가격을 좀 높이더라도 70은 저희에서 그들이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인 거죠. 정리해보면 대기업 중에서 자급자족, 자체 수급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대기업은 어차피 이탈을 할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차피 직도입인 만큼 네. 지금 남한테 팔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규제상 그만큼의 캐파 물량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네. 우리가 기존에 이탈할 수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프라이스를 높여도 당장은 이탈이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판단은 말하신 부분처럼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은 보통 물가 상승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올리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저는 방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뭐 넘어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뭐 대강의 이제 문제가 고객 이탈해서 매출 하락이 떨어졌다,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본다라고 하면 네. 지원자분은 어떤 포인트를 볼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혹시 그 질문이 그러니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 확인이 된 상황에서 더 보고 싶은 것을 여쭤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이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접근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볼지 그 접근을 보고 싶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 앞에까지 본 거는 확인이 됐다라고 치고 네. 이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원인 규명을 해본다면 네. 세컨 레벨 어널리시스를 어떤 것 해볼지 포인트를 두세 개만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이제 구조를 짜신 거에 대한 첫 번째 챌린지가 들어왔는데 사실 전 되게 나올 법한 챌린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상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안 되고 바로 해결책으로 갔기 때문에 중간에 논리적 비약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생각이 뭐 있었길래 이 해결책으로 넘어가셨어요라는 챌린지를 할 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디펜스를 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두세 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약간 해결 방법이랑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이탈한 고객들이 대기업 중에서도 어떤 뭐 인더스트리라든지 어떤 특징의 애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건지 볼 것 같습니다. 분명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이탈 고객들이 확인이 되면 두 번째로 왜 이탈하는지 이유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인은 좀 타 인더스트리랑 좀 비슷하게 결국 이들이 비용을 좀 줄이려는 절감 노력 플러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뭐 자본 혹은 그런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까지 파악을 해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이 문제가 자사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지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따라서 저는 해결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펜스를 하셨어요. 결국 이분이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하면 이제 매출이 떨어졌다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떤 고객이 이탈해서 매출이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 리커버를 할 수 있는 원인이냐 아니냐를 보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두세 가지 정도를 나열식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컴프레hen시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챌린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본인의 명확한 근거를 들고 세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점은 또 괜찮게 봤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매출이 떨어졌어라는 거에서 분석이 멈추고 해결책으로 넘어갔던 거를 한번 이제 쪼개서 내려가 보는 거거든요. 매출이 떨어졌어. 내 앞에서 고객이 이탈한 게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고객의 매출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 코어 프로블럼 찾으러 내려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럼 찾아낸 그 코어 프로블럼, 이탈의 핵심이었던, 예를 들면 매출 비중이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그룹 고객이 이탈한 게 핵심이야 라는 걸 찾아내고 나면 그들이 왜 이탈했어? 그럼 이 이탈한 이유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를 보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더 덧댄다면 저는 이런 것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나 크리티컬한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해서 떨어진 매출액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위협인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어느 정도 위협적인지 그 다음에 향후 프로젝션을 해봤을 때 이유까지 보고 나면 이게 계속 이어져서 무조건 대응을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흐름인 건지 정도도 보고 해결책을 보러 가면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여서 당장 빨리 해결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큰 규모의 매출 상승을 일으키는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건지를 보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는 게 사실은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프레임이 안 잡혀있고 상대방한테 딜리버리가 되는 순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게 본 게 다 본 건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나온 거지에 네. 대한 온라인이 되게 힘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세 가지는 잘 짚어주셨으나 네. 그런 생각의 과정들 내가 왜 이 세 가지를 꺼냈습니다가 좀 등장했다면 오히려 인터뷰 입장에서도 생각의 프레임은 좋은데 이거에 대한 크리티컬함까지 같이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대화가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챌린지 영역이 네. 생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의 사고방식을 좀 잘 얘기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답을 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 개를 보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해서 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중간 이제 설명이 한번 있고 세 가지가 나오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케이스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이 굉장히 클리어한가 그걸 보고자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구조를 짜고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까지가 지나갔고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실제로 자세하게 어널리시스가 시작이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제가 표를 하나 드려볼게요. 네. 앞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표는 국내 LNG 경쟁사들의 작년 한 해 거래한 물량 관련된 표예요. 네. 단위는 MMBTU라는 특이한 표가 그 단위가 적혀 있는데 뭐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라는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구매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총량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를 보시면서 노출할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모두 말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정보가 제일 윗줄에 적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냥 확인차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 구매비라는 게 결국 업스트림에서 사와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사오는 B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중간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부분을 클래리피케이션 하고 생각할 시간을 번 다음에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떤 이제 분석을 해내는지 한번 볼게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한 지금 이 현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각각의 좀 요소들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결국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러니까 저희 A사의 그러니까 판매가가 가장 높은 위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에서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남는 그러니까 물량들 더 필요한 물량들을 저희 A사에서 사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좀 문제점을 한 3-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마진 측면에서 저희가 타사들 대비 압도적으로 타사들은 5%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1% 정도로 마진을 낮게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인을 규명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원인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구매비가 가장 높은 게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판매가가 F사랑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구매비가 훨씬 더 높다는 거는 이 구매비에서 해결이 먼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구매비 접근이 있고 그다음 판매가를 높이는 전략이 있는데 좀 전략을 아까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가 이미 저희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높이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 같고 이 판매가보다 구매비를 조절하는 게 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물량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물량을 데려오고 있다는 건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사들의 물량이 더 늘어난다면 고객들이 분명히 그쪽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진 그 중에서도 좀 구매비를 많이 조정하는 게 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좋게 들은 부분, 조금 더 디벨롭이 됐으면 더 좋았을 부분으로 나눠서 한 가지씩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간에 앞에서 자기가 말했던 걸 정정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되게 이제 플렉서블하게 대처를 하고 내 로직을 바꾸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분석했던 게 뒤에 자료를 보고 많이 틀렸다는 걸 인지를 했을 때 그래도 맞다라고 우기기보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보니 이걸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잘 정정을 했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의견 때문에 의견을 바꾸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긴 한데 네. 팩트를 보고 내 개인이 의견을 바꿀 수는 있죠. 지금은 표가 주어졌고 팩트를 본 상황에서 내 의견을 좀 수정하겠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더 이제 붙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비용에 대한 절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라는 건 사실 표를 보고 이제 내가 한 거 분석까지인데 사실 거기다 하나 더 그래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보면 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폴더 의견까지 달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LNG를 구매해오는 비용 구조까지 봐서 장기 계약이 걸려 있어서 바꿀 수가 없는 건지 계약이 곧 끝나서 진짜 바꿀 수가 있는 건지까지 확인을 하면 제가 비용을 이제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짠다는 게 말이 될 것 같으니 이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이 있다라면 이런 것까지 보고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잘 보이는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건너뛰고 마지막 문제 이제 랩업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네. 한번 오늘 이제 장시간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번 랩업을 간단하게 해보고 맞춰볼게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클라이언트께서 저에게 문제 상황 그러니까 저에게 태스크로 주신 것이 이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 원인을 보고 해결 방안을 봐달라고 하셨는데 이 원인에 있어서는 저희 고객사 중에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들이 좀 경쟁사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저는 이제 저희가 배 두 척을 좀 추가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업스트림에 약간 진출을 해보는 걸 제안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2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판매가도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해서 좀 돌아갔던 경쟁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빼앗긴 경쟁사를 다시 들려오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고객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효과로는 그러니까 방금은 좀 매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 차원에서도 저희가 비용이 기존에 좀 평균 구매비가 경쟁사 대비 훨씬 높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분이 랩업 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평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전 되게 이제 정리를 엄청 잘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중간에 저희 인터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 다 따라가지기는 어려우실 거고 내용보다는 말하시는 구조에 집중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딱 4가지 구조로 나눠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 상황, 어떤 케이스를 받았는지 정리를 한번 딱 잘 하셨어요. 두 번째로, 분석해봤더니 뭐가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앤서 퍼스트를 딱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나는 해결책을 이런 걸 내놨다. 네 번째로, 그러면 예상되는 임팩트가 뭐다? 라는 걸 딱 정리를 잘 하셔서 오늘 케이스를 잘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이 구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되게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웹법을 하자라고 하면은 본인이 문제를 풀었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순서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대로. 네.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결국은 answer first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해결책은 이거다 라는 게 사실 문제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그 구조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장시간 케이스 인터뷰 영상의 일부를 저희가 봤는데요. 제가 총평을 드리면 되게 낯선 상황에서 되게 낯선 토픽으로 이제 케이스를 보셨는데 또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끝까지 이제 끌어나가셨어요. 점점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좋아졌던 것 같고 그 모든 구간에서 구조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디펜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던 인터뷰인 것 같고요. 계속 자기의 생각을 구조적으로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가설적으로 나는 여기가 더 웨이트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잘해주신 것 같고요. 네. 결국 딜리버리랑 가설적인 자기만의 사고력을 프로브하는 인터뷰였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다라는 게 제 전반적인 총평이네요. 앞으로도 이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고 다른 취업 준비생 분들도 보완 점과 잘한 점을 저희가 계속 좀 평가를 해나가는 식으로 네. 영상 제작을 계속 할 생각이니까요. 그런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알고 계시다시피 컨설팅 케이스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이분의 대답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